저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제가 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다음 주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나라 일을 좀 해야 돼 가지고요. 나라 일. 국가가 절 불러서 예. 예. 이번에 그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는 이 공무원들이요. 그냥 공공기관 직원들이 법이 다 바뀌어 가지고 신도시 개발 사업을 못 해서요. 그 내부 회의를 해가지고 저를 갖다가 선정했답니다. 본인들을 가르쳐 줄 사람으로. 그래서 그 대학교에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가서 하루 가르치고 와야 돼요. 신도시 개발하는 거. 예. 여러분들은 제가 좀 이렇게 우스워 보일 수가 있겠지만 나라에서는 저를 우습게 안 봅니다. 나라에서는. 그래서 한 주 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나라 일을 좀 하는 거니까 좀 봐주십시오. 예. 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이제 입안하고 결정 절차가 있는데요. 이 입안 결정 절차에서 또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이 입안 결정 절차를 한꺼번에 이제 절차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걸 합쳐서 요것을 이제 수립이라 그럽니다. 수립. 예.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은 두 개의 단어로 나누어져요. 계획안을 만드는 입안, 입안한 것을 확정하는 결정, 입안 결정으로 나누어지고요. 그래서 요 입안 결정 절차에서는 제일 먼저 이게 기초 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초 조사를 합니다. 요 기초 조사는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광역 도시 계획에 나오는 그 기초 조사를 다시 준용합니다. 준용은 빌려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에 나오는 기초 조사를 준용하되, 근데 여기다 더해서 하는 게 있어요.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분석 이렇게 해서 요걸 갖다가 더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에 규정된 기초 조사에다가 요 세 가지를 더해서 하는 것이에요. 기초 조사 등을 하는데 요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안을 만들어요. 계획안. 그러면 요 기초 조사 등을 다 거쳐서 계획안을 만드는 것은 요 안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개에 대한 안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안 6개에 대해서 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기초 조사부터 하는 거예요. 예. 요 안을 만드는데 여기서 예전에 아주 황당한 문제를 하나 냈었어요. 환경성 검토잖아요. 세상 이걸 갖다 틀리게 환경 영향 평가로 낸 거예요.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틀렸다 그러는 거지. 예. 그러면 이 출제하시는 교수님은 자기는 저 두 개의 차이를 아는데 우리 수험생은 환경자만 나오면 다 똑같은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성 검토하고 환경 영향 평가는 틀려요. 이 환경 영향 평가는 게 뉴스에 나와요. 강물에 봤더니 물고기가 다 떠올랐어. 하얗게. 그랬더니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비커라 그러죠. 거기다가 그 강물을 떠가. 이게 뭐냐면 환경 영향 평가예요. 예. 이 환경성 검토는요. 이거는 그런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 환경 이런 것들 다 통틀는 게 환경성 검토예요. 틀리다고. 근데 우리는 환경자만 나오면 다 똑같은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틀리게 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성 검토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렇게 계획안을 만들어요. 계획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두 갈래로 이제 의견을 듣습니다. 먼저 주민의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두 갈래로 의견을 딱 듣고 그 다음에 계획안을 정해요. 이것을 입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입안 그럽니다. 입안. 입안. 그래서 입안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을 결정 그럽니다. 자, 입안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게 결정이죠. 결정합니다. 결정을 하고 결정한 사항을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걸 고시라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남양주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것이 쭉 나옵니다. 남양주시는 다 알려줬어, 주민들한테. 근데 이걸 찾아보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고시한 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 입안하고 결정한다. 그래서 이것을 입안 결정 절차라 그래요. 입안하고 결정한다. 입안 결정 절차. 입안 계획안을 만들고 입안하고 그래서 확정하는 게 결정입니다. 입안하고 결정. 그래서 입안 결정 절차라고 하죠. 입안 결정 합쳐서 수립이죠. 그러면은 요때 이제 입안하고 결정하는 이 절차를 다 거치는 게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 제일 먼저 기초조사부터 용도 지역 지정을 입안해서 용도 지역 지정을 결정. 그렇죠? 예. 기반 시설 설치, 도로 설치를 입안하고 그 다음에 도로 설치를 결정하고 이 6개가 다 요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입안권자가 나와요. 계획안을 입안하는 사람 누군가? 원칙적인 입안권자는요 6명이죠. 행정의 기본 단위 책임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은 자신의 관할 지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있죠.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어요. 1, 2, 3번.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입안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어요. 도지사는 2가지. 그 다음에 절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없는 자, 비행정청. 비행정청은요 절대 입안할 수가 없다. 우리 비행정청에는요 공공기관도 비행정청이에요. LH 공사를 행정청인 줄 아시면 안 돼요. 비행정청. 그 다음에 지역 주민도 역시 비행정청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가 입안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도 입안할 수 있다. X. 예. 하도 경미한 사항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입에 이거 있어. 예. 경미한 사항에서 우리 아들을 좀 혼내줘야 되는데 단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혼내자. 그러니까 입에 이거 있는 게 공법 공부하고 나면 천재지변, 경미한 사항 이런 것들에 이제 아주 익숙해지는 거죠. 경미한 사항. 그래서 대개 그 민법 공부를 오래 하시면은요 민법 용어가 또 익숙해져. 예. 채권자, 채무자, 채권, 채무 익숙해지고 공법 공부하면은 천재지변,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항 익숙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익숙한 단어를 써가지고 틀린 지문을 만드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가 절대 비행정청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원칙적인 위반권자 6명, 시장, 군수, 예외적 위반권자 국토부 장관, 도지사다. 그러면 예외적 위반권자 공부하는 게 좀 짜증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딱 작년 31회 시험 때까지 예외적 위반권자가 위반할 수 있는 것은 국토부 장관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것만 국토부 장관 위반할 수 있는 경우,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자, 31회 시험 때까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지문이 딱 하나 나왔다. 지문 한 개. 바로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는 경우 중에 첫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그래서 이걸 자기가 외우고 싶다. 그러면은 기본서에는 나오지만 요약집에서 제가 빼놨죠, 그렇죠? 예. 이것까지 외우다 보면 힘이 빠져서 저 뒤에 또 중요한 건 못 외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능력 되는 사람은 기억해도 돼요. 자, 2개 이상 시군, 2개 이상 시군의 시도에 시도입니다. 시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 등을 지역 지구 구역이죠.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의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6명 시장 군수가 위반한 게 국토부 장관 마음에 안 들어. 좀 바꿔라. 조정 요구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6명이 바꾸지 않았을 때는 국토부 장관 자기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는 경우 2개 이상, 여기서는 시군이에요.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용도 지역을 갖다가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 계획일 때,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 계획일 때, 이때죠. 예. 이럴 때는 이제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다. 그러면 도지사가 이제 위반을 하고 그 다음에 위반한 것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는 협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하죠. 이때 우리 요약집을 딱 보시면은 그 위반 기준이 나와요. 우리가 광역 도시 계획 수립 기준은 그냥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것만 보고,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 기준도 뭐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보고, 하나를 더 공부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 더 본 것이 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수립한다 그랬죠. 절대 구체적이나 상세하게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이나 기본 계획처럼요, 구속력이 없는 계획은요, 그쪽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만 법을 만들어 놨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들한테 구속력이 있어요. 잘못 위반 결정하면 바로 소송 제기당해. 그래서 요 위반 기준이 상당히 법조문이 많고 상세하게 돼 있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위반 기준. 자, 우리 아는 게 나왔네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단 대법원 판례가 위반되어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원칙은 광역이나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되지만 광역이나 기본 계획에 위반됐다고 당연무효는 아니다.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예.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차등을 두어 위반하여야 한다. 평등한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다 평등한 것이 맞는 문장인데 여기서만큼은요, 차등을 둬서 위반해야 돼요. 예를 들면 도로 설치를 하나 위반하겠다. 도시에 설치하는 도로와
농산어촌에 설치하는 도로가 똑같을 수가 없죠. 예, 차등을 둬서 입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해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자, 입안의 특례, 최근에 시험에 계속 나왔던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그래요. 한 25년간은 시험에 한 번도 지문이 안 나오다가 최근 한 5년간 한 3번 정도 정답으로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왜? 25년간은 실제 쓰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한 5년간은 많이 쓰이니까 그걸 시험에 내는 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조속히 입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광역이나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그래서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원래는 광역 도시 계획 먼저 수립하고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해야 되는데 조속히 입안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광역이나 기본 계획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3번 오라 그래야 돼. 각종 위원들, 대학 교수님들을 3번 오라 그러면 안 가거든요. 한 번 가는데 40만 원 정도 줍니다. 한 번 가는데. 그러면 3번 오라 그러면 안 가요. 그래서 한 번 오시라 그래. 그리고 봉투 3개를 줘. 요거는 광역 도시 계획이고요.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오신 김에 한꺼번에 검토하시고 사인해 주세요. 그러는. 이래서 이게 바로 요 주문이 쓰이는 겁니다. 주문이요. 예.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이 있어요. 등급 기준. 그 참석자들에 대한 수당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비는 별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개 그 웬만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요, 표를 갖다가 이렇게 끊어주는 데도 있고, KTX 표를 끊어주는 데도 있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표를 안 끊어주는 데가 있어요. 공공기관 중에 한국철도공사.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 이거? 유일하게 철도표를 안 끊어주는 데가 철도공사라니까. 예, 안 끊어줘 표를요. 그래서 표를 못 구해서 회의 참석을 못 해요. 철도공사들요. 예. 표를 안 끊어준다. 예. 자, 그래서 입안의 특례가 고로서 요즘에 최근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최근 3번이나 몇 년 3번이나 정답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의 입안 제한이 나오죠. 자, 입안 제한은 요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앞에가 이제 입안 제한이 나오는 거죠. 주민의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제한, 주민의 입안 제한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주민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고, 요때 주민에는 이해관계자 포함이라고 돼 있죠. 이해관계자 포함. 주민은요, 그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주민인데 이해관계가 있으면은요, 지역 주민이 아니라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해 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이때 이해관계자의 99.9%는 건설회사나 시행사예요. 그래서 건설회사나 시행사가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입안 제한이요 개정됐죠. 그래서 우리 기본서하고 요약집을 비교해 보면은 요약집에 4번이 신설됐습니다. 4번이. 예. 그래서 입안 제한 사항이 제가 어렸을 때는요 1번만 있었다고. 1번만.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만 제한을 있었는데 2번이 생기고 3번에 1번 생기고 3번에 2번 생기고 급기야 지난달에 4번이 생겼어. 4번이 생겼어.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 붙어야 돼. 더 늘어나기 전에.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수님들이 내고 싶었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다음 중 주민의 입안 제한 사항이 아닌 것은 내고 싶었거든. 근데 지문이 몇 개 안 되면 못 내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다음 중 주민의 입안 제한 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나올 수 있죠. 예. 주민의 입안 제한 사항은요. 요것은 자 주민 이해관계자 포함이라고 하나 써놓으시고 예. 입안 제한 사항 그대로 다 외워주셔야 돼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1번하고 2번만 있었을 때는요. 지문을 예상할 수가 있었어요. 홀수의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왔고 짝수의 때는 기반 시설이 나왔었거든요. 지문에. 근데 3번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순서가 엉망이 돼서 아무거나 막 튀어나와요. 예. 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우리 집 앞에 도로 설치를 하나 해주세요.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 주세요. 계획 수립해 주세요. 제한할 수 있다. 3번의 용도 지구 중에요. 1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주세요. 제한할 수 있다.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요. 공장하고 물류유통시설이 막 들어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돼요. 예, 지역경제가요. 그 다음에 2번 용도 지구를 나라에서는 폐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를 입안해 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경관 지구가 있는데 경관 지구에서 건물을 4층 이하로 짓게 하는데 경관 지구를 좀 없애고요. 폐지를 입안해 주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4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갖다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건. 그래서 요 네 개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입안 제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요. 2번을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때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국유지나 공유지를 빼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다. 왜? 국공유지를 빼야지만요. 국가 지자체한테 유리하죠. 국가 지자체 면적을 빼고도 이 요건을 충족시켜야지만 동의를 더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1번 하나를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계속 나왔죠. 지금 그 박스는 대통령령에 나오는 거예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토지 면적을 가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5분의 4. 나머지는 다 3분의 2죠. 나머지는 다 3분의 2. 그러면 당연히 지금 박스 안에 2번도 곧 개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왜요? 거기 4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나왔잖아요. 이거 입안 제한할 때 동의 요건을 신설해 줘야 되거든 대통령령에. 근데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못 집어넣지 지금. 예. 그러면 5, 4하고 3, 2죠. 그렇죠? 5, 4, 3, 2. 가로 안에 알맞을만 써였기 시험에도 물론 나왔고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민의 입안 제한은요. 실질적으로 다 건설회사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다. 건설회사가. 아파트. 그래서 한 2,000세대 정도를 갖다가 남양주시에다가 푸르지오로 짓는다. 푸르지오는 대우에서 지은 거죠. 대우가 멍든 회사잖아요. 푸르지오. 그래서 이제 푸르지 2,000세대를 지을 때 이쪽에 도로도 없고 이쪽에 초등학교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분양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푸르지오가 도로나 학교 설치를 자기가 입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남양주 시장한테 도로, 초등학교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를 입안해 주세요. 제안하고 대규모 건축을 하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입안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입안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 건설회사가 요 입안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주민 뒤에 가로하고 이해관계자 포함. 이렇게 해서 제한할 때 특히 저기 기반시설 설치, 도로나 학교 같은 것을 갖다가 설치를 해달라고 입안 제한할 때는 도로가 지나갈 토지 소유자, 학교가 설치될 토지 소유자의 그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 이게 몇 년 전에 신설됐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내 땅 위에 도로 지나가고 내 땅 위에 초등학교 설치가 될 때 이거 여러분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건설에서는요, 보상금을 많이 주겠다, 그렇죠? 돈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준다 그래야지만 자기가 동의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저 푸르지오가 저 땅을 사서 자기가 동의하는 것도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보장이 될 것이다. 그다음 거기 보시면 처리 결과 통보가 나오죠. 45일 내에 입안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되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1회 한해서 30일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45일, 이게 예전에 60일이었어요. 60일이 45일로 줄어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정답으로 여러 번 나온 게 비용 부담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해서 제안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도로 설치 입안을 제안한 푸르지오에다가 남양주 시장이 입안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 절대 사업비가 아니에요. 사업비가 아니라 입안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면 기초조사하고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등등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입안하고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푸르지오는 이걸 부담하겠죠. 이 비용을 누구에게 전가시킬까요? 분양받고 입주한 사람들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는 주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해관계자 99.9% 건설회사고요. 주민이 입안 제한하는 것을 잘 본 적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핵심이고요. 핵심이고, 만약에 자기가 추가로 조금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기본서에서 추가해서 좀 써놓을 것들이 있죠. 75페이지 보시면 주민의 입안 제한 나오잖아요. 자, 75페이지에 주민의 입안 제한, 주민 뒤에 이해관계자 포함이고, 자, 입안 제한할 때 제안서에 첨부하는 거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것이 아직 시험 지문에 안 나왔거든. 그래서 제가 요약집에는 빼놨는데 혹시나 뭐 기억할 수 있으면 한 줄 써놓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박스 안에서 밑에 2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대통령령에 나왔는데 물론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어요. 이걸 외운다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치게 공부하는 게 아닌가 싶고, 만약 이걸 시험에 낸다 그러면 그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라서 그냥 틀려주더라도 당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혹시나 자기가 그래도 기억하고 싶다 그러면 박스 안에 1번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미만으로 한다. 그래야지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선생님 왜 1만 이상 3만 미만일까요? 자, 여러분요,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최소 규모가 얼마였죠? 도시개발구역의 최소 규모가 얼마였죠? 도시개발법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 공업지역에서는 얼마 이상이었죠? 3만 이상. 여기는 그래서 공업지역보다는 작게 3만 미만. 1만 이상 3만 미만이죠. 그거 하나 정도만 기억하실 수 있으면 기억하고요. 지나치게 다 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입안 제한할 때 그때 그 박스 다음 페이지 박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요. 5432가 나와 있죠. 5432. 예.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있죠. 그래서 입안에 반영할 것인 여부를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물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자문을 거칠 수가 있다. 심의보다 정도 약한 게 자문이에요. 자문을 거칠 수가 있고,
동그라미 2번은요. 거저 활용할 수 있다. 원래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는 누가 작성해야 되냐면 입안권자가 작성하는 거예요. 남양주 시장 자기가 작성해야 되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인데 이것을 입안을 제안하는 사람한테 첨부하라 그랬죠. 그러면 자기가 이걸 거저 쓰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죠.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거저 써먹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만약에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을 하시고 시험에서는 지금 요약집에 있는 것만 나온다. 예, 나왔다는 거죠. 시험에서는. 예. 그래서 그 비용 부담만 해도 정답으로 나온 게 4문제나 있어요. 틀린 거. 입안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X.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입안 절차 요약집 9페이지 보시면은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그렇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등을 더해서 하고, 그다음 기초조사 등등의 생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등등의 생략은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이것을 다 생략하는 게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한데 생략 가능한 경우가 법에는 간단하게 돼 있고 대통령령에는 아주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법에 나오는 생략 가능한 경우만 나왔어요. 그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또는 나대지가 없는 경우 이때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 결정, 도로 설치하거나 이런 학교 설치는 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한 곳이었다 그러면 도심지가 그냥 된 게 아니죠. 언젠가는 기초조사 등등 4가지를 다 거쳐서 도심지가 됐을 것이다. 또 할 필요 없죠. 생략할 수 있고. 나대지, 나자가 벗을 나자야. 나대지는요. 건물이 없는 땅이 나대지거든요. 나대지가 없다는 것은 건물을 다 지었어. 그때 그 건물 지을 때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언젠가 이 4가지를 다 거쳐서 지었을 것이다. 또 할 필요가 없죠. 여기 지문에 나올 때 생략 가능한 것이 법에 있는 요 단어가 나올 때 문제가 쉬워요. 그런데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요. 이제 합격자 수를 좀 줄이고 싶잖아.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시험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본 시험 문제 전산 처리가 돼가지고 몇 번 문제의 오답 비율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을 맞힌 게 전체 몇 퍼센트, 그다음 몇 번을 오답한 거 나온다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시험 문제가 어려워졌는데 점수는 안 떨어져. 더 많이 공부를 하니까 더 많이. 예. 그래서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내는 것이 10페이지에 심화학습 있잖아요. 이게 바로 대통령령에 나오는 건데 이것을 외운다는 거 있죠. 저는 절대 권장하지 않고. 근데 왜 넣어놨냐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봤었을 때 올해나 내년 중에는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낼 수가 있는데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체크하는 거 있죠. 요것만 이제 논리적으로 기억하면서 외워놨다가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면 맞추고 기억 안 나면 틀려도 괜찮은데 합격자는 당락인 좌우하잖아 이게. 근데 이것도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기억하시면요. 시험장에서는 거의 마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게 나왔을 때 틀린 사람 없었어요. 지금까지요. 저기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대통령령에 나온 거. 가번은 누구나 다 알아. 왜? 법에 나온 걸 한 번 더 써놨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나번도 아까 나대지가 없거나 그랬는데 도무지 그러면 땅 한 평도 없애야지 없는 건가 그랬더니 2%의 미달 나대지가. 그러니까 2%의 미달됐다 그러면 2%가 안 되면은요 나대지가 없다고 보겠다는 거죠. 예. 그 정도죠. 예.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우리 기초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그대로 환경성 검토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일단 똑같죠. 예, 그냥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3번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가본 봤더니 역시 또 기초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일단 다 들어오죠. 예. 그래서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은 주로 3번 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주로 시험을 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다번 체크 다번 이게 1순위예요. 나번 그 체크하시고 나하고 다 그 두 개를 중심으로 보시는데 자 나번은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 적성 평가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다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가 공장 들어오기에 적합한 토지 위치인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2, 3km 안에 있어야지만 토지 적성이 좋은 거예요. 적성 평가. 그 다음에 또 집안이 또 튼튼해. 공장 지어도 이거 집안이 내려앉거나 그러지 않겠어. 이런 게 다 토지 적성 평가라고요. 그러면 토지 적성 평가를 갖다가 한번 했다 그러면 일단 그 거리는 안 바뀌겠네 웬만하면은. 그렇죠. 인터체인지에서 2, 3km 이내에 있다. 안 바뀔 테고. 집안도 5년 전에 무사했는데 5년 동안 또 침하할 리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 적성 평가를 주로 낸다는 거죠. 5년 내에 토지 적성 평가했을 때는요 또 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고 다번 주거 상업 공업지 뭐 개발된 곳이죠. 주상공이 될 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토지 적성 평가를 열심히 해서 주상공이 됐거든. 그러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할 때 도로 설치 입안하겠다. 그러면 토지 적성 평가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두 개가 나번 다번이 이쪽 파트에서 틀리라고 냈던 거에 거의 대부분이에요. 나번 다번이. 그래서 나다가 주로 나오다가 바번 있죠. 바번 요즘에 조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일 때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기초조사 등등에서 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 적성 평가를 하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 4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뭐예요? 학교 부지, 도로 부지, 공원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할 때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때 이미 다 했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는 것은 학교 설치 결정, 도로 설치 결정, 공원 설치 결정을 이미 다 했다고요. 또 할 필요가 없죠. 생략하는 거다. 딱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만 보고 더 이상 나오면은 이제 틀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것만 한 거예요. 그 안에서 거의 다 정답이 형성이 될 거예요. 예. 보시고. 예. 그래서 그렇게만 딱 보시고 오늘 결석하신 분이 물어보면 그 페이지 다 외우라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그 계획안을 만든 다음에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거쳐요. 자, 주민의 의견 청취를 거치는 절차. 요 계획안 이쪽으로 도로 설치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공고하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열람을 시켜줘요. 이때 열람 기간은 14일 이상. 그러면 이제 공고하고 열람한 내용을 본 사람들 중에서 의견이 있는 자가 있어요. 의견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자가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하고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요.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답니다.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때 공고하고 열람시켜 준 이쪽 도로를 뚫는데 요거 한 4차선 도로 뚫겠다고 공고하고 열람시켜 줬는데 의견이 들어왔어요. 여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4차선보다는 8차선이 좋지 않겠는가. 8차선. 이거 보니까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 반영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공고하고 열람시켜 준 건 4차선이었잖아요. 이제 계획안이 바뀌었죠. 8차선으로. 다시 바뀐 내용을 공고하고 열람시켜 줘야 돼요. 이걸 재공고라 그래요. 재공고하고 재열람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8차선으로 다시 공고 열람시켜줬더니 또 어떤 분이 또 의견이 있는 자가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8차선은 좋은데 도로 방향이 이쪽이 좋겠다.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 보니까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 반영하여야 한다. 또 바뀌었죠. 바뀐 내용을 다시 재공고, 재열람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요 주민들 중에서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고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무에서는요. 언제를 타당하다 인정하냐 그러면은 이 도로가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 자기 땅 위로 지나가. 내 땅 위로 도로만 지나가 봐라. 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게 의견서 제출이에요. 근데 남양주시장이 봤더니 이 사람이 소송하면 남양주가 질 것처럼 보여. 그때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거고요. 반영하는 것은 옆집 땅으로 지나가게끔 바꾸는 게 반영하는 거예요. 그럼 옆집 땅 주인이 다시 나도 소송 제기하겠다. 예, 그러면 다시 봤더니 또 질 것처럼 보여. 또 반영. 또 다른 땅 지나가고. 요거죠. 그래서 구속력 때문에 요 주민의 의견 청취를 계속하는 거고요. 요때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처리 기간,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줘야 돼요. 통보 기간은 60일 내 통보해 주는 겁니다. 요 얘기가 주민의 의견 청취라고 나오죠. 우리 요약집에. 거기서 우리 시험에 또 정답 나온 게 있네요.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지자체 조례로 정해. 조례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각 지자체마다 동네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라 그랬을 때 바로 다음 날 오는 데도 있고 마감 날 오는 데도 있고 그렇죠?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처리 결과 통보 60일 내. 그다음 우리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죠. 자,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하는 경우, 장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미한 사항일 때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두 가지죠. 주민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보세요. 자,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기역, 니은, 디귿 세 개가 있는데 시험에는 오로지 기역만 나왔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정이나 변경일 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는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이 되면 뭘 제일 먼저 알아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 변경되는 것을 제일 먼저 알겠네. 이것만 해도 본전을 뽑겠다. 지방의회 의원 되면요. 자,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되는 거 기역번이 이제 시험에 계속 나왔고요. 그다음 니은번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2개 이상 도시를 지나가는 거죠. 3번 일정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이때 일정한 기반 시설은요. 실제로는 두 가지죠. 크게 중요한 기반 시설하고요. 중요한 기반 시설하고 혐오 시설. 중요 시설하고 혐오 시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기반 시설, 혐오 시설. 우리 기본서에는 들어가 있고 여기서 요약집에서는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빼놨고요. 오로지 나온 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이다. 그렇죠? 그다음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확정하는 게 뭐예요? 결정. 이제 결정권자가 나와요. 결정권자는요, 입안권자보다 훨씬 더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정권자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 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하고 대도시 시장. 단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될 때는 대도시 시장 대신에 누가 돼요?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가 되고요. 자, 예외적인 결정권자 국토부 장관이고요. 단 수산자원보호구역만큼은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고, 뭐 우리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되는 경우 세 가지 있잖아요. 이거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오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 되는 경우, 첫 번째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는 경우 요 세 가지 있죠. 요 세 가지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죠. 지문 3개가 나와. 지문 3개가 나와. 그 다음에 2개가 더 있어요.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의 지정이나 변경. 세 번째,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요. 그건 예전의 기출 문제 중에서 가장 응용됐던 게 바로 이거예요. 다음 중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경우 5개 지문 만들어요. 왜? 국토부 장 입안하는 경우 3가지죠. 국가 계획과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경우 첫 번째,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장관이 결정하죠. 그 다음에 6명 시장 군수가 국토부 장관의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죠. 예, 국토부 장관 입안하는 거 3가지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변경,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 구역 지정 변경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 5개 지문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걸 결정할 때는 협의와 심의를 거치는데, 자, 먼저 그 사람 계급에 맞는 자와 협의와 심의를 거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 근데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다 그러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도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도로 하나 설치한다 그래도요. 자, 도로가 만약에 국가 계획으로 설치하는 도로다. 누가 입안해요?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누가 해요? 국토부 장관이. 그러면 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도로가 일로 지나가는 거야, 도로가요.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근처에 학교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럼 이때 국토부 장관이 도로 설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부 장관하고 협의. 근데 국토부에다가 설치해놓고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 중도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호시. 그렇죠? 만약에 이 도로가 문화재를 스치고 지나간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 군사시설 옆을 지나간다. 국방부 장관과 협의. 그래서 실제로요,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이 협의예요. 그래서 협의할 때 제일 안 해주는 데가 환경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 제일 안 해줍니다. 국방부도 물론 잘 안 해주고요. 예. 그다음에 심의는 금방 끝나겠죠.
심의는 금방 끝납니다. 그 다음에 결정 고시다. 요 절차가 나오고 그래서 11페이지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단 여기 보시면은 시장 군수 대도시 시장 대신에 시장 군수가 직접 하는 거.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 지구 단위 계획 소립 변경은 시장 군수가 결정.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 지구 폐지에 관한 거, 그렇죠? 혹시 이것도 시장 군수가 결정. 국토부 장관이 나오죠. 예. 1, 2, 3.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여기까지가 이제 입안 결정 절차예요.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참고로 여기 협의하고 심의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협의 심의도 요 생략이 가능해요. 시험엔 나온 적 없지만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 가능한 첫 번째 아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두 번째가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입니다. 이때 협의하고 심의도 또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 생략 가능, 협의와 심의도 생략 가능이죠. 그 다음엔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지형 도면부터 보겠습니다. 예. 칠판 지우지 말아주세요. 예.